김태형 감독이 계속한다? 3년 연속 전경기 출장이죠. 관리를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거든요. 레이에스 선수를 계속 가면은 관리를 해줘가면서 햄스트링을 아껴 가거나 아껴 쓰거나 아니면 그 바꿔서 건강한 선수를 쓰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 저는 같이 가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김태형 감독이 관리를 절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레이에스 선수가 나가거나 김태형 감독이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9월 12일 야업날 그 라이브 방송 사직이 들리는 밤에고요. 오늘도 그 KBO 선수 카드 4팩 오픈을 하면서 또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얘기들 같이 나눠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뭐 내일이 이제 최동원 선수의 메모리얼 데이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저 날이 늘 롯데 팬들한테는 어떤 약간 제삿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 날만큼은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반드시 저 날만큼은 좀 이겼으면 좋겠고 적어도 좀 열심히 잘하는 정상적인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다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선발 매치업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김광현 선수도 시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벨라스케지 선수는 말하기도 민망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뭐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예측하는 게 별 의미가 있는가? 그냥 매일매일 보고 1회 1비 하는 거지 그 후반기부터는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플레이를 해줘야 뭐 예측을 하는데 한 경기에 실책을 5개 하는데 무슨 예측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고 내일은 사실 뭐 총력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감독님이 운영을 봤을 때 퀵쿠크를 과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균환 선수 빨리 내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앞서 나가면 그런 것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감독님을 감히 예측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뭐 감독 맡고 계시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3분 되셨네요. 저는 뭐 가히 야구는 모르겠고 그냥 5할 승부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할 못한 지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5할 하고 순위는 그냥 뭐 운명에 맡기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6승 5패만 하자. 저의 목표는 5할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적어도 못하는 팀이 아니라는 증표 중에 한 개이지 않을까요? 5할 승부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6승만 했으면 좋겠다. 5할은 채우자. 그게 못한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게 저의 하나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일단 얘기가 이게 다들 이제 마음을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좀 가벼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폴리테르 유니폼 얘기로 좀 가볍게 얘기를 좀 출발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키움이 최다 패 도전. 97패는 굉장히 쉽지 않죠.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진격의 거인이 김동현 써보면 좋겠는데 감독님이 철옹성 같이 본인 눈에 안 든 선수는 절대 안 쓰시기 때문에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아시아 쿼터 얘기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결국은 일본의 독립리그나 호주 국적의 선수들 정도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 엔트리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2군에 있고 그 커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 결국 20만 달러가 상한선이니까 일본 독립리그 아니면 호주 국적 선수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일본 사회인 리그, 실업 리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굳이 한국의 그 알바 개념으로 이렇게 불확실한 생활 때문에 이런 회사 생활을 포기하고 올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회인 리그에 가 있는 선수들은. 그래서 뭐 물론 NPB에 진출하는 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본의 사회인 그러니까 실업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올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서 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일본 독립이나 호주 국적인데 뭐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일본에 아무래도 정보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죠. 그냥 막연한 기대입니다. 거포 포수가 아시아 쿼터로 데리고 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독립리그 선수 중에서 기본기가 좋은 포수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그저 거포 포수면은 안 오죠. 20만 달러에 그냥 외국인 선수로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시아 쿼터는 이 정도 있고 레이에스 선수 문제 참 애매한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 거치 제가 봤을 때는 구단이 그 메디컬 체크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햄스트링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정도의 어떤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은 아직은 같이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근데 이 햄스트링 상태라는 게 계속 안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성적이 같이 간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아요. 수비 능력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그 운동 그러니까 뛰는 게 대단히 안 좋아진 게 보이거든요. 근데 김태형 감독이 계속 간다? 3년 연속 전경기 출장이죠. 관리를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거든요. 레이에스 선수를 계속 가면은 관리를 해줘가면서 햄스트링을 아껴 가거나 아껴 쓰거나 아니면 그 바꿔서 건강한 선수를 쓰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 저는 같이 가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김태형 감독이 관리를 절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레이에스 선수가 나가거나 김태형 감독이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도날드슨 선수가 KBO 구단에 연락을 하고 있어요. 너무 네임이 큰데. 근데 저런 빅네임이 KBO에 와가지고 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말씀대로 같이 가고 관리도 안 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은 선택지를 선택을 안 하니까 어떤 의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물론 뭐 저희가 그냥 팬들이지만 어찌됐건 요론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때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그 도슨 선수가 이제 부상이 다 나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에서 뛰었던 도슨 선수 부상 회복됐다고 하는데 키움이 보류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KBO 여러 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걸로 봤을 때는 보류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슨 선수가 사실 우리 팀의 핏이 맞거든요. 중견수 가능한 호타 준적 선수. 그래서 전 도슨 선수가 한번 컨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외야 수비가 일단 되는 중견수 보는 선수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슨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그냥 선수 자체가 너무 좋기도 했고요.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도슨 선수. 근데 키움이 영입하겠지만 보류권이 없으면 뭐 돈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팀은 또 아니니까. 네. 뭐 그 정도가 생각나긴 합니다. 저도 지금 안 뛰는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따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선수 중에 도슨 선수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레이스 선수는 구단 사정이 진짜 받쳐준 선수 있고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팀이면 사실은 어디든 재시합은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팀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도슨 선수 키움만 돌아갈 수 있나요? 키움이 연결하면 송성문이 메이저에 가야 가능하대. 그쵸, 이제 금액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키움이 또 올 시즌 외국인 선수로 너무 계속 교체를 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실책이 됐죠. 그냥 처음에 비싼 선수 쓰지 결국은 그 헤이수스하고 후라도 선수 안 잡는 돈이랑 똑같이 써버렸죠. 계속 바꾸면서.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선수 거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김태형 감독이 진짜 성적이 제가 봤을 때 7위면은 제가 봤을 땐 같이 안 가지 않을까요, 구단에서? 작년보다 안 좋으면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작년보다 뭐 나아진 점이 있어야지 계속 그 계약 기간에 채울 이유가 있는데 선수는 선수대로 막 썼는데 성적도 내려가면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KT는 지명타자 자리가 비고 또 강백호 선수가 만약에 이적을 하면은 자리가 비기 때문에 지명타자 겸 좌익수를 조금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키움에서 KT에서 무조건 데려가겠죠. 그거는 뭐 자명한 일이고요. 강백호 선수가 키움에 잔류할 거란 생각이 저는 안 들어가지고 KT에 잔류할 거란 생각은 안 들어서 자리는 날 것 같습니다. 뭐 지명타자 비어가지고 이정훈 선수 데리고 갔는데 레이스 선수가 비면 당연히 데려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강백호, 강민호 반드시 영입. 근데 강민호 선수는 모르겠는데 저는 강백호 선수는 계속 말하자면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얘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한동희 선수하고 케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특히 한동희 선수가 저희 친한 강백호 선수가 왔을 때 심리적인 부분에서 큰 어떤 의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케미가 좀 대단히 좋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는 쪽입니다. 리프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강민호 선수는 그 언급을 하거나 삼성 쪽에서 민심이 대단히 안 좋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생각이 깊이 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부산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경솔한 발언인 건 맞죠. 경솔한 발언에서 맞죠. 아섭이도 가고 그쵸. 그러니까 손아섭 노시안 선수 케미를 생각해 보면 좋은 사례죠. 손아섭 노시환 케미. 그러니까 선수 간에 의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강백호 선수 포지션은 본인이 원하는데 주면 됩니다. 1루든 좌익수든. 그러니까 우리 팀에 뭐 1루든 좌익수든 강백호 선수보다 잘 치는 사람 없잖아요. 강백호 선수 하고 싶은 자리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어디든. 그렇고 광민호는 언플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원팀 구자욱 나오니까 올해 세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리코에서 언플하는 것.
돈값 올리려고 쇼한 거랍니다. 근데 쇼도 맞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쏙내리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선순위는 당연히 전 강백호 선수라고 생각하고 강민호 선수는 적정한 금액에 가능하면 좋다. 네. 선수가 뭐 좋은 선수가 오면 나쁠 거 없잖아요. 수비 불안 아니에요? 우리 팀 포수들 보면은 43살 먹은 강민호 선수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그리고 최영호 선수 전주가 고향인데 굳이 인제 와가지고 부산에 올 이유가 없죠. 기아에서 행복야구하고 계신데 굳이 뭐 하려고 옵니까? 예, 동양에서 잘 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강백호 선수 거는 뭐 대보면 알겠지만 삼성 2차 드랩에서 박세혁 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강민호 선수 잡을 이유가 또 크게 없기도 하죠. 그렇고 전성기 다음에 퇴직금 받으러 퇴직금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면에서 상한을 딱 정해놓고 협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납득이 되는 금액이면 오면 좋고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이면 있으라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있으면 좋다지 강민호 선수가 없으면 안 된다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강민호 선수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강민호 영입 얘기 나오는 게 그 정복은 손성빈 선수가 발전을 전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중반 정도만 해도 저도 강민호 선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정복은 손성빈 선수가 특히 정복은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공수 양면에서 괜찮았어요. 근데 시즌 중반 지나면서 너무 못하고 손성빈 선수도 너무 타격이 발전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두 선수를 데리고 유관원 선수도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은데 시즌을 치르는 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강민호 선수가 C등급이니까 말이 안 되는 금액이 아니면 영입을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유강남 강민호 콤비 조합을 했을 때 결국은 정복은 손성빈 선수가 그런 값이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추억이 아니고 우리 팀 포수 진입에서 강민호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유관우 선수 제외하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면 강백호 선수한테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고 뭐 한동희 선수도 저는 한동희 강백호 쌍포는 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소망입니다. 올 시즌 끝으로 포수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뭐 건강적인 체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포수로 계속 뛰어주기를 저희는 응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요. 합리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냐? 근데 그것도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FA 시장이 열리면 뭐 얼마란 얘기가 슬 흘러나올 텐데 그거를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선수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FA라는 게 뭐 시장이 열리고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 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뭐 남은 경기 시즌이나 그런 것 동안 뭐 갑자기 손성민 선수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강백호 경계성 멘탈 약함 이건 무슨 얘기죠? 경계성 멘탈 약함은 또 뭡니까? 멘탈 약한 애가 롯데홈 팀킴이 망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이외를 팬이 감히 얘기하기 함부로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 왔을 때 적응을 못한다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포수 육성이 늦어진다. 근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태형 감독의 거취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김태형 계약 내년도 김태형 감독이면 무조건 성적 내는 윈나우예요. 그러면 강민호 필요합니다. 근데 김태형 감독 아니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으로 계속 가는 게 더 정석적인 판단이고 그러면 무조건 성적을 내는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강민호 선수가 필요해요. 포수 육성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내년에 무조건 성적 내는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강민호 선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김태형 감독이 계속 안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2차 드래프트 노준혁 한현이 무조건 풀리죠. 근데 누가 데려가겠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거 봐가지고 데려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 거 같고요. 자 이제 폴리테르 그 얘기를 잠깐 가볍게 하고 이제 카드를 좀 오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그 기다리던 마킹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이건 좀 뭐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어느 넘버가 좋은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일단 저는 까만색을 사놨고요. 근데 마킹지 나온 거 보니까 흰색도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실무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선택지가 너무 없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너무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은 이게 뭐 그 이거 만들 때는 여론이 좋았으니까 넣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감독을 쳐도 지금 15명? 이건 좀 에바 아닌가? 02는 왜 숫자가 작나? 그렇네요. 맞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해주고 싶은 선수들은 없단 말이에요. 뭐 인성빈 선수라든가 박찬영 선수라든가 이런 민심도 못 익으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저거 바이쭈 할 때는 좀 달랐겠지만 마킹지 만드는 게 뭐 대단히 오래 걸리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런 팬들이 원하는 거를 안 해주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화질이 좋네요. 화질이 좋은 걸로 볼게요. 네, 흰색이 마킹지가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마킹지 있는 거는 마킹지는 흰색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 겹치는 걸 하고 싶어서 지금은 정현수 선수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일단 이름이 꽉 차는 게 괜찮은 것 같고, 네, 어차피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로컬성 있는 유니폼이니까 가능하면 좀 로컬 보이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전준우 선수가 어떤 균형미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김원중 선수가 제가 많이 없으면 김원중 선수가 괜찮아 보이는데 김원중 선수 많고요. 그래서 그럼 남은 선택지가 얼마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정현수 선수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미적인 면에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니폼의 선택지 안에서 사제 마킹이 이거는 좀 퀄리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특수 폰트라 가지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사제 마킹 하는 분들도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니폼 수지 안 맞아서 또 안 한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수제 마킹 하는 데서. 그런 것 같고 로컬보이라는 낭만이 또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은 정현수 선수고 별일 없으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현수 선수 한번 해줘야지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씨라 가지고 네, 정씨인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벼운 유니폼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안 나온다는 얘기를 박아놨으니까요. 그 공지에 못 박아놨으니까 뭐 더 안 하지 않을까요? 참 이철이 깝깝하게 하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공지를 해놨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겠죠. 정아로? 괜찮은데요? 정아로 이렇게 하면 이름 이쁘네요. 나중에 제가 자식을 낳으면은 정아로 괜찮은데? 정아로 롯은 이상하고 아론? 아론 너무 외국인 것 같고 정아로 이름 괜찮네. 나중에 그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정아로로 이름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약간 근데 너무 트렌디해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게 농담입니다.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카드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이제 한번 열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바인더북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인더를 사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좀 정리를 계속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인더북이 있으니까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제가 이런 거를 제법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잘 산 것 같습니다. 네, 이쁘네요. 그리고 우리 그 선수들 포토카드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진격의 거인님 오셨나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선수가 유독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미님 부럽당. 뭐 돈 쓰면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콘텐츠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스페셜이 첫 판부터 나왔습니다. 네, 스페셜 카드가 나왔고 자 스페셜 카드부터 맞춰볼게요. 네, 자 선수 맞추기 퀴즈 시간. 자 선수 카드 선수 맞추기 퀴즈. 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기아의 투수고 제가 앞에도 이 선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힌트로 한번 맞춰볼게요. 기아의 투수고 이미 이제 중복 선수입니다. 한번 뽑았던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진격의 거인님 세리라 사진님도 인사도 하시고. 네, 힌트는 양효정 선수 아니고요. 어린 선수입니다. 어린 선수고 까미님 부산 교대 다니셨군요. 네,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교대가 제가 또 인연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 어릴 때 그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교대 옆에 동네. 박민 선수 아니고요. 자완투수입니다. 네, 자완투수. 자, 기아 선수고 자완투수입니다. 그러면 거의 좀 쉽지 않을까요? 의리 선수 아닙니다. 이의리 선수 아니고 정희영 선수 아닙니다. 눈물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약간 뿌앵하고 우는 선수입니다. 되게 좀 귀여운 선수입니다. 네, 곽도규 아닙니다. 최지민 아닙니다. 그 롯데와의 경기에서 뿌앵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레이님이 정답입니다. 자, 윤영철 선수, 네, 윤영철 선수고 네, 노말 카드도 나왔었는데 스페셜 카드도 나왔습니다. 진짜 뿌앵하고 울더라고요. 참 안쓰럽기도 한데 좀 귀엽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스페셜에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스페셜 카드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한번 이제 다 노말 카드들인데 두 번째는 투수고요. 손아섭 선수와의 케미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이러면 너무 쉬운데? AG의 투수고 손아섭 선수하고 네, 굉장히 재밌는 케미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자, 그쵸, 쉽죠? 소소한 고양이님, 한이님, 인창규. 네, 되겠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임창규 선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임창규 선수가 저하고 동갑인데 어떻게 이렇게 점점 잘생겨지고 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생이에요. 임창규 선수도 마냥 어려 보이는데 참 잘해주고 있고
너무 재밌고 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창규 선수고 되겠나 예비 선수가 그 에이핑크 출신의 손나은 씨의 동생이죠. 손세은 골퍼, 손세은 골퍼인데 아무튼 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잘해주고 있는 멋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자 다음은 이제 SSG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좀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에 좀 활약을 못 하고 있는 선수라 가지고 이 선수는 좀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맞추면 진짜 좀그 촉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는 그 작년에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선수예요. 작년에 신인 선수로서 좀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고 타자입니다. 타자고 작년에 올스타전 때 굉장한 댄스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작년에 무슨 춤을 췄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올스타전에 굉장한 댄스 실력을 보여줬던 야수입니다. 이유희의 선수 아닙니다. 올해는 굉장히 활약이 저조하네요. 어디 아픈가? 작년에 되게 잘했거든요. 전희산 선수 아닙니다. 맞아요. 싸이춤. 이러면 거의 이제 아실 것 같죠. 네, 룰루랄라님 정답입니다. 박지한 선수예요. 네, 박지한 선수입니다. 자, 박지한 선수고 작년에는 굉장히 활약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신인 선수가 76경기 나와가지고 2할 7푼 6리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박지한 선수가. 그리고 OPS도 0.7이 넘었어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저조합니다. 근데 뭐 2년차 징크스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아직 어린 선수니까 계속 또 발전을 해나가겠죠. 룰루라님 대단하십니다. 네, 박지한 선수를 맞추시네요. 네, 대단하신 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